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8월 16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외 축구 보는 눈과 수준을 상당히 높여주는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와, 아직도 구독한 줄 알고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70%나 되는 상황인데요. 우와, 정말 이럴 거예요? 돈 1원도 나가는 거 아니니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 덕분에 프리미어리그에 입문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축구 보는 수준을 높여드릴 생각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0년차가 된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저같이 10년 이상 해외 축구를 본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경기만 보지 않고 리버풀, 첼시, 맨시티, 맨유 등등 매년 발전하는 상위권 팀들의 모든 경기를 보면서 프리미어리그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 덕분에 이제 막 프리미어리그에 입문하신 분들은 보통 토트넘 경기만 보고 다른 경기들은 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더 재밌게 보려면 다른 축구팀들의 경기도 살펴보면서 비교 분석해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토트넘이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보신다면 어쩌면 얼마 남지 않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더 재밌게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축구 보는 수준을 끌어올려 드리려면 1라운드에서 다른 모든 팀들의 경기 일정까지 챙겨 보신다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자르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축구 보는 수준을 끌어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에는 8월 17일 새벽 4시에 맨유와 풀럼의 경기를 시작으로 토요일 저녁 11시에는 아스날과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의 경기도 있고, 이번 시즌 토트넘과 4위 6위 싸움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뉴캐슬 경기도 있고, 그리고 8월 18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지난 시즌 토트넘보다 2점을 더 얻으면서 4위 자리를 뺏어간 에스턴 빌라 경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월요일 새벽 12시 30분에는 첼시와 맨시티의 1라운드 빅매치도 있고, 그리고 기다리던 8월 20일 화요일 새벽 4시에는 레스터와 토트넘의 경기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맨유, 리버풀, 아스날, 뉴캐슬, 에스턴 빌라, 첼시, 맨시티 경기는 꾸준히 챙겨보면서 시즌 초반 빅6 순위 경쟁 싸움을 즐겨야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는 이번 1라운드에서 프리미어 리그 10개의 모든 경기를 예측하였습니다. 공식력 높은 스카이 스포츠는 어떻게 경기를 예상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카이 스포츠는 맨유와 풀럼의 경기에 대해서 예상하였는데, 잠깐 상기 들이자면 맨유는 별로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시즌 역대 프리미어 리그 최저 성적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58개의 골을 실점했고 45년 만에 최악의 수비 시즌을 보냈고, 모든 팀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667개의 슈팅을 허용했습니다. 이런 맨유를 상대하게 되는 풀럼인데, 풀럼에는 근육맨 아다마 트레오레가 뜨고 있고, 지난 시즌에 364분만 뛴 아다마였는데 이번 시즌에는 건강한 프리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맨유는 수비적인 문제로 인해서 근육맨 아다마 트레오레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풀럼과 맨유의 1대1 무승부를 예상하였습니다. 토트넘의 빅4에서 빅6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맨유는 스카이 스포츠의 예상대로라면 승점 2점을 날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승격팀인 입스위치 원정을 떠나는 감독이 바뀐 리버풀은 3대1로 승리할 것을 예상한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그리고 아스날과 울버햄튼의 경기는, 울버햄튼은 최근 10경기에서 1승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 페드로 네투를 잃었습니다. 쿠냐도 완전한 컨디션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여겨지는 아스날을 상대로 득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스날은 모든 경기에서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맨시티를 추격할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강호입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수비진을 구성하였는데 지난 18경기에서 9골만 허용했고 90분당 예상 평균 실점이 무려 0.65밖에 안 됩니다. 하면서 아스날의 2대0 승리를 예상하였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골이 나오면서 아스날 발목 잡아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에버턴과 브라이튼 경기는 2대1로
브라이튼의 승리를 예상하였습니다. 중하위권 팀들은 이번 것처럼 결과만 후다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캐슬과 승격팀 사우샘프턴의 경기는 이번 시즌은 뉴캐슬은 유럽 대회를 뛰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4위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마 량이스, 조 엘링턴, 이사크, 앤서니 고든은 프리미어 리그의 모든 팀에 각인을 남길 수 있는 진정한 세계적인 재능이다. 중략 라면서 뉴캐슬의 3대1 승리를 예상하였습니다. 뉴캐슬은 토트넘과 4위에서 6위 싸움을 해야 되는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카이 스포츠의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팅엄과 본모스의 경기는 노팅엄의 2대0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고, 그리고 웨스트햄과 빌라의 경기는 빌라는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게 되었는데 챔스는 리그 경기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것입니다. 빌라는 지난 시즌 막바지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는 웨스트햄이 로페테기 감독 밑에서 성공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토트넘과 4위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는 빌라가 2대1로 패배한다고 예상하였습니다. 초반 시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토트넘과 경쟁해야 되는 빌라가 패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브렌트포드와 팰리스의 경기는 2대1로 브렌트포드의 승리를 예상했고,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 1라운드 최고의 빅매치 첼시와 맨시티의 경기는 스카이 스포츠 뱃에서는 맨시티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지만 맨시티는 베스트 11이 못 나올 가능성이 있고, 최근 상위 6개 팀 원정 성적을 보면 이상하게도 형편없는 성적을 기록한 점을 고려한다면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맨시티는 이번 경기 거의 확실히 로드리 없이 경기를 치르게 될 것이고, 결승까지 간 잉글랜드 국적의 카일 워커, 존 스톤스, 필 포든도 훈련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면서 맨시티가 첼시 원정에서 1대1로 비긴다고 예상하였는데, 와, 초반부터 맨시티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번 프리미어 리그 정말 재밌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트넘과 레스터 경기는 나는 솔랑케 영입을 정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엔제 감독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 있는 솔랑케입니다. 그는 박스 안에서 훌륭한 피니셔이고 플레이를 전문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완벽한 현대식 센터 포워드입니다. 나는 엔제 감독과 솔랑케의 만남이 솔랑케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토트넘의 공격의 핵심으로 뛰면서 엄청난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솔랑케는 지난 시즌 본모스에서 19골을 넣었고 그 중에 2골만 PK였습니다. 나는 이번 시즌 솔랑케가 19골 이상을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토트넘의 3대1 승리를 예상한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10경기 예상이 다 맞을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주요 빅클럽들의 경기들의 결과를 추려본다면 토트넘이 레스터에게 3대1 승리, 뉴캐슬도 3대1 승리, 리버풀도 3대1 승리를 예상했고 아스날은 2대0 승리, 첼시, 맨시티는 1대1 무승부를 예상했기 때문에 스카이 스포츠의 예상대로라면 토트넘, 뉴캐슬, 리버풀이 1라운드 공동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초반부터 1위 싸움을 이어가는 토트넘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스카이 스포츠였는데 이 예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손흥민 선수가 엄청 부끄러워하는 그레이를 포옹하는 영상이 공개가 돼서 전 세계 여성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이런 포옹이 아직 팀에 적응하지 못한 어린 선수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의 주장이 팀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어린 선수들을 돌볼 때 5가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감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주장의 지도와 지원은 어린 선수의 자신감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데, 경험이 있는 누군가가 그들을 믿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 선수가 자기의 의심을 극복하고 경기장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손흥민 선수 대박이네요. 두 번째 효과는 소속감이 함양된다고 합니다. 고립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어린 선수들은 팀에 통합되기 위해 고군분투할 수 있는데, 주장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 소속감이 생기고 그들이 진정으로 팀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느끼도록 도와주며, 이렇게 챙겨주는 것은 적응 못한 선수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효과로는 학습이
과속화된다고 합니다. 주장의 경기 경험과 이해는 어린 선수들에게 매우 귀중할 수 있는데 주장이 어린 선수들을 지도함으로써 어린 선수는 팀의 전략을 빨리 이해하고 기술도 향상되고 팀에 빨리 적응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효과는 팀의 통합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주장이 어린 선수들을 돕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 그것은 팀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데 이런 행동은 다른 선배 선수들도 똑같이 하도록 격려해서 더 지원적으로 단합된 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효과로는 어린 선수들의 부담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린 선수들은 종종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데 힘이 되어주는 주장은 선수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성장 과정의 일부로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이러한 부담감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 손흥민 선수가 아치 그레이를 6초가량 뒷포옹하는 장면이 공개가 되었을 때 저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아치 그레이 쑥스러워하는데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주장이 어린 선수를 챙겼을 때 이렇게 5가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니 역시 캡틴 손흥민 선수가 이런 것을 모두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역시 손흥민 선수는 주장으로서 엄청난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비수마가 때마침 우승가스 마시고 나가리가 되어버리면서 아치 그레이의 활약이 더 중요해진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격려해준 아치 그레이가 잘하면서 토트넘의 미들 라인이 더 탄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